박대기 핫클립입니다. 은값이 연일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은 선물 가격은 트로이 온스 약 31g당 62달러를 넘어섰는데요. 60달러를 넘은 건 사상 처음입니다. 올해 초에 비하면 110%가 올라 가격이 2배 이상이 됐죠. 많이 올랐다는 금이 올해 60% 올랐는데 은이 더 반짝이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은의 질주, 그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So I don't think that a rate hike is anybody's base case at this point, and I'm not hearing that. 최근의 은값 상승은 미국 기준금리가 앞으로 더 인하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 은 같은 귀금속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5월 끝나는데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인 케빈 해시시 거론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고집을 부려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비판했죠. 내년 2분기에 의장이 바뀌면 또 금리가 인하되지 않겠느냐 계산이 서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와, 이게 반짝반짝. 네. 이게 금하고 은화. 그럴까요? 이게 1970년에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주화, 대한민국 5000년 영광사 기념주화인데요.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기도 있지만 금값과 은값이 올라 주화를 사들이는 분도 계십니다. 기념주화를 만드는 조폐공사는 제작 원가가 부담스러운데요. 올 봄에 발행한 센서스 100년 기념 은화만 해도 64,500원에 팔렸지만 가을에 내놓은 에이펙 기념 은화는 19g에 83,500원으로 반년새 훌쩍 뛰었습니다. 은으로 동전만 만드는 게 아니죠. 태양광 패널부터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첨단 제품에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은은 전기 저항이 낮기 때문에 회로에 꼭 필요한데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핵심 광물로 지정하면서 관세까지 물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로 사재기 현상도 나타납니다. 시백바가 좀 있나요? 원자재 중에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공임 등 추가 비용이 붙어서 시중은행의 실버바 시세는 국제 선물 가격에 비해 20% 정도 높습니다. 사고 파는 은 투자라면 증권사의 상장 지수증권 ETN이나 ETF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은은 금에 비해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락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대기 핫클립이었습니다. 먼저 BBC가 전한 소식입니다. 은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유를 짚어봤는데요. 은은 지난 화요일 현물 시장에서 사상 최초로 온스당 60달러, 약 88,000원을 돌파했습니다. BBC는 금리가 인하되고 미국 달러가 약세일 때 투자자들이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금리가 인하되면 예금이나 단기 채권 매입의 이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기술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것도 은값 상승을 부추겼는데요.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한 교수는 은은 투자 자산일 뿐만 아니라 실물 자원이기도 하다면서 제조업 전반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기차 판매 증가로 은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은의 대부분은 납, 구리, 또 금 같은 다른 금속을 채굴하는 광산에서 나오는 부산물 형태이기 때문에 공급량을 단기간에 크게 늘리긴 어렵다고 BBC는 지적했습니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으로 미국이 은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역시 은값 랠리의 원인이라고 짚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 은 사재기가 발생했고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의 선택은 고용이었습니다. 3회 연속이나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낮아져 연 3.5에서 3.75%가 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밝혔습니다. I think you can say that the labor market has continued to cool gradually, maybe just a touch more gradually than we thought. 결정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이 반대했고
특히 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이 지난번보다 1명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역시 적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파월 의장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It's a close call. We have to make decisions. And we always hope that the data will give us a clear read. But in this situation, you have competing. 내년 금리 전망은 더 어렵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예측한 내년 말 금리의 중간값은 3.4%로 내년에 한 번의 인하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분포를 보면 최대 1.75%포인트 차로 3명의 위원은 이번 결정보다 높은 금리 수준을 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금리 수준이 경제를 자극하지도 압박하지도 않는 중립금리 범위에 든다며 앞으로는 지표를 더 신중히 판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후임을 찾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내년 5월 누가 후임이 되든 그만큼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